무엇이 시골 변호사 링컨을 미국의 대통령이 되게 했을까요? 바로 커피입니다. 어떤 커피? 아내 메리의 커피였습니다. 링컨은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은 단 두 가지, 사과와 커피였습니다. 링컨은 집안에서 과묵한 편이었고 음식은 먹는 둥, 마는 둥, 전문용어로 깨작깨작거리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집안에서 별로 말이 없고 음식은 깨작깨작. 부인 입장에서는 화를 돋구는 남편이었습니다. 게다가 부인은 천성적으로 잔소리가 아주 심한 여성이었습니다. 주변에서 많이 보는 현실 부부 모습이었죠. 링컨 부인은 늘 남편에게 잔소리를 날렸습니다. 그런데 잔소리가 통하지 않자 그 다음으로 날린 것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주먹? 아닙니다. 주먹으로는 링컨을 못 이기죠. 눈에 보이는 것 전부였습니다. 메리가 링컨에게 던진 것을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한 번은 장작을 던졌습니다. 장작을 쌓으라고 했는데 똑바로 쌓지 못하자 링컨 얼굴에 장작을 던져서 코가 깨졌습니다. 코에 깁스를 하고 변호사 사무실에 나갔다고 합니다. 장작 이외에도 링컨의 아내가 링컨에게 던진 물건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빗자루, 책, 토마토 등입니다. 제가 졸업한 일리노이 대학교 출판부에서 나온 링컨 전기에서 역사학자 벌링겜이 밝힌 내용들입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디저트로 나온 커피를 앞에 놓고 메리가 또 잔소리를 시작했고 링컨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맞습니다. 화가 난 링컨 부인이 뜨거운 커피 잔을 들어 링컨의 얼굴에 뿌립니다. 여러분 뜨거운 커피 얼굴에 맞아 보셨습니까? 맞아보면 대통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링컨은 결국 이런 신세가 됩니다. 집을 나와 떠도옵니다. 당시 재판은 보통 순회 재판이 많았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재판이 열리면 변호사도 재판이 열리는 도시를 순회하면서 변호를 하는 제도죠. 보통 변호사들은 재판이 끝나면 집에 갑니다. 그런데 링컨은 커피를 던지는 아내가 있는 집에 가기가 싫었죠. 재판이 열리는 곳에서 머물다 다음 재판이 열리는 다른 도시로 갑니다. 일리노이주 안에 있는 모든 도시들을 돌아다니며 열심히 일을 하자 링컨이라는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유명해집니다. 큰 정치를 해야죠. 1846년에 연방 하원에 진출하게 됩니다. 하원 의원으로 성공적인 정치 활동을 하죠. 결국 대통령에 출마를 합니다. 당시 첨예한 논쟁이었던 노예 해방을 공약으로 내걸죠. 노예 제도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폐지된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노예 무역이 폐지됩니다. 1803년에 덴마크를 시작으로 1824년까지 영국,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순으로 노예 무역을 금지합니다. 노예 무역에 이어 노예 제도 자체도 폐지됩니다. 1833년 영국, 1848년 프랑스가 미국보다 먼저 폐지했죠. 링컨은 세계적 흐름에 따라 노예제도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것이지 시대를 앞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노예제도 폐지의 상징이 된 것은 그 공약으로 인해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결코 인류 역사에서 노예제도 폐지의 상징일 수는 없는 것이죠. 어쨌든 노예제 폐지 공약으로 1860년 11월 6일 링컨은 대통령에 당선되고 1861년 3월 4일에 제16대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만일 링컨 부인이 링컨 얼굴에 뜨거운 커피를 날리지 않았다면 링컨은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서 조용하게 변호사로 일하면서 가정에서 아내의 잔소리를 들으며 가끔 토마토, 빗자루, 장작, 책으로 얻어맞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 링컨을 통해 배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변에서 누군가 나에게 커피를 던지든지 국물을 던지든지 그러면 이분이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하고 생각하시고 집을
나서시면 됩니다. 대통령은 어려워도 동네 시의원 정도는 하시게 됩니다. 오늘은 아내의 커피 투척으로 대통령이 된 링컨을 만나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대통령이 된 링컨은 과연 행복했을까가 주제입니다. 감사합니다.